그 현안 질의는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야당 의원들께서 하실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자리라서 우리 여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해서 이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혹시 미리 합의라도 한 듯이 그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징후 부분은 조금 우리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오히려 격을 떨어뜨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뒤에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또 해명 자료를 내게 됩니다. 네. 보도된 내용은 복지부 안이 아니고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그 진위가 뭐죠? 네, 조선일보에 났던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우리의 안을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기자분이 아마도 우리 쪽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 이건 워낙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아직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매체의 어떤 네. 비중으로 보나 네.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피부양자에게는 별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네, 의원님 그거는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에서 이미 작년도에 발표한 그런 그 시나리오 안에 2천만 원이 들어가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그럼 지금 복지부는 그 시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한가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기획단에서 만들었던 안, 또 3당에서 만들어주셨던 안.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건보료 부과 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공유하고 있는 그 인식이기 때문에 네. 복지부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안을 제출하는데 조금 속도감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안을 냈다고 해서 당장 확정되는 건 아니죠. 어떤 로드맵을 갖고 그게 최종 결정이 되나요? 차관님 한 말씀해 보시죠. 예, 우선 그 발표하는 방식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면 그게 이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안을 어떻게 이렇게 기제출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지금 삼성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삼성의 혹시 삼성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조특위의 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역시 특검의 별도 수사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체로 합병 이후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측의 해명 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주식 시황 자체가 하락 국면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가치가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2015년도 8월 달에 취임하셔서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모 씨의 연임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당시 최강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강 이사장의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이라든지 그분이 복지부에 보낸 문건을 살펴보면 최강 이사장은
일관되게 홍모 본부장의 연임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급기야는 청와대 쪽의 의사 확인을 최강 전 이사장이 하고 청와대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연공공단 내부에서 연임을 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부 문서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 홍모 본부장의 연임을 종용을 하시고 그 연임 자체가 실패하는 국면으로 돌아가자 최강 이사장의 본인 거취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듯한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지금? 저는 당시에 기금 본부장을 연임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연임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고요. 이사장께서 아마 8월 말쯤에서 우리 연금국에다가 연임을 안 시키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협의를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장관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곧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면담 요청을 했는데 면담은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못하고 10월 1일 날 잠깐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고 제가 이제 국감 끝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가 연금국에다가 홍완선 이사장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강 이사장의 사퇴를 장관님이 앞장서서 압박하는 듯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뭐 저희가 그 과정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러고 또 저희한테 협의하겠다고 그러고선 개인적으로 이미 서류로 사퇴를 연임을 안 한 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물으라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공식적인 서류를 줬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그런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국민들한테서도 아주 관심을 받는 기관이 이 이사장과 기금 본부장 사이에 갈등이 자꾸 외부로 비춰지는 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문제가 때문에 따로 있어서요. 보충 질의를 통해서 네.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광수 한사인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김광수입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진엽 장관님. 그만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홍완선 기금본부장 연임 문제로 정진엽 장관을 4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홍완선 기금본부장을 연임시키라라고 요구를 하신 건가요? 연임시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연임을 안 시키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분이 했던 그 결과 같은 게 특별히 나쁘지 않아서 김현숙 수석과 함께 만났죠. 그건 나중에 같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홍완선을 연임시키라고 홍완선 기금본부장의 연임 문제를 거론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안 되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김현숙 수석하고 만난 거는 그 다음에 최강 이사장님이 이 부당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때 같이 만났습니다. 홍완선 기금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저는 그 당시는 몰랐고요. 최근에 최근에 아셨어요?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최경환 총리로부터 언급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없습니다. 네.
동기동창인데 동기동창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별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저는 뭐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홍한선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요구를 했고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정진엽 장관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 좀. 저는 그런 압력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러면 왜 네. 최강 이사장을 같이 만날 일이 뭐가 있나요? 최강 이사장을 는 이제 그거 영림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만난 거는 이제 최강 이사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홍한선 본부장은 이미 연임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번복할 최강 권한은 없습니다. 이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진엽 장관이 잘못 없는 나를 쫓아냈다. 정 장관도 어디선가 압력을 받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은 그거는 최강 이사장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최강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쪽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예. 우리 문영표 이사장. 메르스 사태로 지난 8월에 복지부 장관에서 경질되고 12월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맞죠? 예. 11월 1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나서 당시 문영표 장관한테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요. 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과 합병과 관련해서 의결권 전문위원들한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한겨레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모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위원 중에 한 분께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몇 분한테나 전화를 하셨나요? 제가 알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한 명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명 외에는 전화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라도 업무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꼭 그 전화 내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강요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해명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찬성을 독촉하거나 찬성 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이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일반적으로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기류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싶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부정적 기류가 느껴지니까 지금 전문회를 배제하고 기금본 내부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제가 사후에 해당 부서로부터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전문위원 몇 분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고 난감을 하길래 제가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분에게 그냥 전화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여쭤보고. 일반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같은 중요한, 사실은 이게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기금본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들 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SK와 SK CNC 합병 문제도 똑같은 부분인데 외부에서 이 투자 전문회에서 부결됐단 말이죠. 똑같은 경로를 받기 싫으니까 내부에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삼성 합병권에 대해서 SK건 말씀하셨습니다만 SK건이 60건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위원회로 올라간 것이고요. 59건에 대한 내부에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적정 비율은 0.46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 적정성에 대해서보다는 어떤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 공식적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 현안 질의는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야당 의원들께서 하실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자리라서 우리 여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해서 이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혹시 미리 합의라도 한 듯이 그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지금 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뒤에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또 해명 자료를 내게 됩니다. 보도된 내용은 복지부 안이 아니고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시는데 그 진위가 뭐죠? 네, 조선일보에 났던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우리의 안을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기자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징후 부분은 조금 우리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오히려 격을 떨어뜨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네, 의원님, 그거는 처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에서 이미 작년도에 발표한 그런 그 시나리오 안에 2천만 원이 들어가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그럼 지금 복지부는 그 시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한가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기획단에서 만들었던 안, 또 3당에서 만들어 주셨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건보료 부과 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건 아마도 우리 쪽에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 이건 워낙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아직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매체의 어떤 비중으로 보나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피부양자에게는 별도 건보료를